반드시 부자가 되려면 이것을 높여야 합니다. 과거에 발급된 지 오래된 카드를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높게 올라간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이제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반드시 부자가 되려면 이것을 높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신용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2023년 새해에는 신용점수를 한번 올려보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묘년이라고 하네요. 개묘년. 여기서 묘가 아마 이 토끼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개는 좀 검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검은 토끼의 해,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제가 좀 전에 신용점수 이야기를 드렸죠.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신용점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몇 급이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신용점수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점수제로 바뀐 이유가 뭘까 알아보니까 금융위는 신용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로 신용에 별 차이가 없는데 신용 등급의 구분 탓으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또 문턱 효과가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보통 카드가 6등급, 7등급이면 발행이 안 되는데 문턱에 살짝 걸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거절을 당하거나 대출이 안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점부터 1000점까지 이렇게 신용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용점수는 몇 점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신용카드도 안 쓰고 할부도 안 쓰고 체크카드만 열심히 썼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딱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금융 사각지대인 씬파일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씬파일러라는 것이 바로 금융 이력이 없어서 아예 금융 이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씬파일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씬파일러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자,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신용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신용카드만 똑바로 사용을 해도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할부를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부,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생활 필수품이나 고정 생활비를 쓰는 것조차도 할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내구재를 살 때는 가끔 우리가 할부를 사용할 경우가 있겠지만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그것도 할부를 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내구재나 가전제품을 살 때도 할부보다는 예비자금이나 계절지출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카드 사용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카드 여러 장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발급했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발급된 지 오래된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너무 잦은 교체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도를 높이고 3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말이죠. 이제 직장 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카드 있거든요. 그 카드가 아직까지 쓰는데 그 카드는 한도가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의 한도가 높지만 그거에 적당량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카드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카드의 한도가 300만 원인데 한 90만 원 정도 사용한다. 이때 가장 신용점수가 높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카드 중에서 한도가 높은 카드를 꽉꽉 채워서 한도를 채워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도보다 낮은 30%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연체 없이 사용하되 입금일 이전에 결제하면은 신용점수가 상승한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카드 결제일이 이제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카드 결제일 날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그냥 미리 우리가 카드사 홈페이지 가면 오늘 결제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결제 버튼. 오늘 결제 버튼을 누르면 그런 습관을 가지면, 물론 뭐 우리가 카드 결제일까지 돈 쓸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사용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체크카드도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용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체크카드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가 전체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의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거래은행에 보면 급여 통장을 우리가 받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에 예적금 가입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혹시 보험을 가입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면 하나의 통장에 이런 통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높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 은행을 거래하면서 이 은행에는 급여 받고 이 은행에는 예적금하고 이 은행에는 보험 들고 이 은행에는 카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은행에 집중적으로 신용을 쌓는 것이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공공요금과 기본적인 사회보험을 자동이체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통신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을 때는 신용점수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카드로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연체시키지 않는다면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민간보험료나 사회보험료도 연체를 했을 때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동이체를 잘 관리하셔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안 빠졌다, 또 깜빡 잊고 입금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의 습관들이 모이면 신용점수를 하락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넘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신다면 2023년도에 내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신비와 전기요금만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최대 17점, 그 다음에 대출이자 17점, 학자금 대출도 역시 최대 45점, 체크카드 연체 없이 40점, 그 다음에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중소기업 20점. 자, 이런 식으로 신용평점에 대한 증가 점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023년 새해를 이제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첫 번째 바로 얼마를 내년에 모을 것인가. 자, 이거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를 모을까 해서 나머지 금액을 얼마를 쓸까 아니겠습니까? 그 쓰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민적금 또는 뭐 저축을 미리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저축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쓰는 돈들은 외식비, 쇼핑유용비, 문화레저비, 계절 지출 통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쓸 때 아무리 내가 새해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신용점수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결정적일 때, 우리가 정말 결정적일 때, 금융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축은 목표가 중요하고 소비는 예산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3년도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가 정말 뿜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